안녕하십니까. 손주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한때 가족을 잘못 들인 바람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던 그때 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간만에 글을 써봅니다. 딸이 좋다면 무조건 오케이였던 저는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왔을 때도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한 그놈 성격을 보고 한 번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으니 그놈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딸이 좋다고 하니 저도 좋다고 한 것이죠. 저희 집안이 뭐 재벌집도 아니고 콧대 높은 집안도 아니었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소박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저희 집안에 아들이 되겠다고 나서주니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둘이 3년을 만났다고 하니 뭐 이 정도면 결혼을 시켜도 되겠다 싶었고 그렇게 식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경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늦기 전에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사는 게 저로서는 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식 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듬직한 사위가 집안에 들어오는 건데 뭐가 서운한가요?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죠. 워낙 부침성이 좋고 누구에게든 친근하게 대하는 사위의 성격 덕분에 저희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스스럼 없이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엔 사위가 위아래 없이 편하게 대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줬어요. 하지만 점점 도가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 에이, 아버님, 사위 오는데 맥주가 뭡니까, 맥주가. 양주 없어요? 저번엔 고급 위스키 따주시더니 오늘은 영 부실한데요? 그때 자네가 죄다 털어갔잖아. 단숨에 4-5병을 해치우고 갔으면서.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 하던데 이거 뭐 이제 처갓집에 올 명분이 없네. 식당 사장님 출신 장인어른이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상 차려주실 줄 알았더만.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주방에서 요리하기 힘들어. 에이, 그래도 요리 잘하시잖아요. 안주 아무거나 좀 해주세요. 저 일부러 여기 온다고 밥도 굶고 왔어요. 아시다시피 제 부인이 요리를 워낙 못해서 집에서 얻어먹을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장인어른 닮았으면 요리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리 잘하고 살림 잘하는 거 하나만 믿고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라니까요. 장인어른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서툰 법이야. 믿고 기다려주면 잘할 거니까 기다려주면 되지. 이젠 기대도 안 해요. 저야 뭐 학창시절 공부만 했고 남자니까 부엌일 배운 적도 없지만 여자는 다르잖아요. 기본 이상은 해야 할 텐데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네요. 그럼 자네가 요리를 좀 해보지 그래? 요즘엔 남자들도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 잘만 하더만. 그건 아니죠. 전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요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전 계란 후라이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나는 뭐 여자라서 요리를 잘하나? 아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요리 배웠어요? 언제부터? 나야 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하면서 배웠지. 그럼 학창시절 때 공부는 못 하셨겠네요? 성적은요? 성적은 갑자기 왜 물어? 아니, 자식 낳았는데 외탁이면 골치 아프잖아요. 저희 집안은 그래도 다 대학까지 나오고 공부머리도 비상한 편인데 이쪽 집안은 영 아닌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말이죠.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소린 꽤 들었어. 먹고 사느라 공부를 놔버려서 그렇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죄다 그렇게 말해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와이프만 봐도 딱 보여요. 공부 유전자는 이 집안에 없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사위는 저에게 아주 친근하게 대하는가 싶더니 종종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깍듯하게 대하고 어렵게 대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 사이에도 적당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위는 그걸 모르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제 심기를 건드리더라고요. 결혼과 동시에 딸은 다니던 회사의 계약 기간이 만료돼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한동안 가정주부로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온 사위가 또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빠와 딸이 둘 다 백수네? 닮을 게 따로 있지. 게으름도 닮으면 어떡하냐? 사위의 말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표정을 눈치챈 딸은 사위를 나무랐죠. 아빠는 평생 일하고 잠깐 쉬는 거잖아. 주방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노후 즐기고 계신 분이랑 나랑 같아? 어쨌든 나만 이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건 맞잖아. 둘 다 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야, 그리고 농담을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 사람 무한하게. 그래, 참 대단하시네요. 말 나온 김에 좀 묻자. 대체 언제까지 놀 건데? 집에서 팽팽 놀기만 해서 좋겠어? 몸 편하니까 이제 일할 생각도 안 들어?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일자리 구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남편이 하도 닥달하는 바람에 일자리 찾아보려고. 집안에서 눈치 보느니 차라리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돈을 버는 게 낫겠어. 누가 널 써준대? 요즘 취업시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계약직밖에 못하지. 언제는 나더러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라며. 여자는 요리하고 살림 잘하는 게 최고라면서 사회생활 하지 말라더니. 처음엔 그랬지. 근데 너 살림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차라리 돈이라도 좀 벌어오는 게 낫지.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하더라. 가만 보면 너 일부러 취업 준비도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이력서 쓰고 있긴 해? 내가 일부러 놀기라도 한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남편이 따박따박 돈 벌어다 줘.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드라마 보고 있으니 지상 낙원이 따로 없겠지. 남편은 바깥에서 죽어라 일만 하는데 아주 혼자 신났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나더러 어쩌라는 얘기야. 얼마 전에 면접 붙었더니 거기는 또 가지 말라며. 돈 벌겠다고 나서겠다는데 왜 말리냐고. 멀쩡한 곳에 지원을 해야지. 언제까지 계약직 일용직 일만 할 거야? 남편이 괜찮은 회사 재경팀 정규직으로 일하는데 와이프가 비실비실한 직업 가지고 있으면 창피하지도 않냐? 능력이 부족하면 부풀리기라도 하던가. 학벌이 모자라면 다른 걸로 채우기라도 하던가.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저 그런 일만 찾게 되는 거 아니야. 고귀한 재경팀 정규직께서 나 따위 천박한 여자와 결혼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네요.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정규직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했냐고?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니까. 그럴 거면 노예랑 결혼하지 왜 멀쩡한 사람이랑 결혼했니? 자아 없는 인형이랑 살지. 그러게. 그럴 걸 그랬다. 장인어른 앞에서 남편한테 큰 소리치는 와이프를 내가 왜 선택했는지 후회가 되네. 딸과 사위는 제 앞에서 한참 동안 싸우고 결혼 이혼을 하니 많이 하며 아주 끝까지 싸웠어요. 참다 못한 제가 소리치며 그만들 좀 해라! 하며 잠재웠더니 그제야 둘 다 가라앉았고 조용해지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사위한테 삿대질하며 어떻게 우리 집안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말 좀 조심하라고 살벌하게 경고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요. 가뜩이나 둘이 자주 싸우는데 저까지 그 사이를 안 좋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제가 다 참고 넘기기로 했죠. 말이 노후를 즐기고 있는 거지. 사실은 식당을 하다가 망해서 강제적으로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던 일이 요리밖에 없어서인지 다른 일에 쉽게 도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요리를 계속하자니 자신이 없었고 저를 써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사위가 하도 저를 놀고 먹는 백수 취급을 하길래 저도 홧김에 이력서를 몇 번 써봤지만 취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주 우연한 계기로 경비 일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그 회사가 사위가 다니는 회사인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더라고요. 워낙 좋은 조건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일을 못 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위에게 먼저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위를 불러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나 구했는데 말이야. 무슨 일이요? 주방 일이요? 아니, 그 경비 일. 그거 얼마나 받아요? 200만 원은 줘요? 아니, 놀면 뭐해. 그렇게라도 버는 게 낫지. 잘 됐네요. 집에만 있으면 뭐해요.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건강 위해서라도 좀 걷고 일하는 게 낫죠. 근데 내가 일하게 될 회사가 말이야. 자네가 일하는 곳이랑 같아. 그 말을 들은 사위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설마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경비 일하신다고요? 그렇더라고. 자네한테 피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당연히 그러셔야죠. 근데 그 일을 꼭 하셔야 하나요? 좀 그런가? 아무래도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 아무래도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다른 일 어떤 거요? 뭐 하실 수 있는 일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으로선 그 일밖에 없긴 하지. 그래도 나는 자식들한테 피해는 주고 싶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돈을 좀 벌고 싶긴 한데. 사위는 끝내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난감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사위가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 하세요. 어차피 그 일 아니면 오라는 데도 없잖아요. 해도 되겠어? 어차피 경비로 일하시면 저랑 마주치는 일 별로 없을 건데 뭐 어때서요? 대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회사 내에서는 저희가 가족이라는 거 사람들은 몰랐으면 해요. 제가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회사 내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 좀 해주세요. 가족이니까 뭐 꽂아줬니 어쩌니 그런 말 나오면 괜히 귀찮아지잖아요. 그건 걱정하지 말게. 절대로 가족이라는 건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럼 됐어요. 사위는 저에게 회사 내에서는 남남인 척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뭐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저 또한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일하셨던 분에게 인수인계를 받는데 그분이 저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일이 뭐 힘들고 고된 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회사 사람들 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러는데 꼭 진상이 한 명씩 있다니까. 요주에 인물이 있는데 그 재경팀엔 누구더라? 한동석이라고. 그 놈이 아주 막대먹은 놈이야.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제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경비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내 사위가 왜 요주의 인물이 됐는지 그분께 물어보니 아주 다양한 일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경비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택배 보관을 이따위로 했냐며 욕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비 일이 아닌 것도 막 시키고 아주 아랫사람 취급하며 버릇없이 굴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못하게 하면서 계단으로 무거운 짐까지 옮기게 했다네요. 얼마나 사람을 잡았으면 그놈 하나 때문에 경비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런 놈이 내 사위라니. 만약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사위의 진짜 모습은 평생 몰랐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놈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제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위를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도 저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가족끼리 마주치는 거 껄끄럽다고 하더니 알아서 피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요주의 인물에게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도 나름대로 할만했고 마주친 사람들마다 친절해서 오히려 식당 일보다 훨씬 할만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으니 사위를 가끔씩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눈까지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유독 한 사람에게만 인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어색할 것 같아서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더니 아주 차가운 표정을 하며 휙 지나가더라고요. 제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만나서 왜 인사도 안 받아줬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인사했어요? 몰랐어요. 경비원을 제가 딱히 신경 쓰는 편이 아니라서. 분명 눈이 마주쳤으면서 황당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경비원을 무시하는 건지 장인어른을 무시하는 건지 이런 놈에게 내 딸을 맡겼다는 게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딸에게 얘기하자니 괜히 둘 사이가 멀어질 것 같고 가뜩이나 구박받고 사는 제 딸이 속상해하는 게 가여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사위의 그런 버릇없는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런 놈인가 보다 하고 넘기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그놈의 살벌한 모습을 목격한 후 그놈을 사위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게 됐어요. 그날은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조용했던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야, 진짜 뒤질래?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대학에서 뭘 배웠어? 머리가 텅텅 비었냐? 니네 부모가 참 불쌍하다. 너 같은 놈을 자식이라고 낳고 키웠으니 얼마나 인생 허무하고 막막할까? 니네 부모한테 전해. 아들놈 형편없는 인간이니 노후 준비 잘 해놔야겠다고. 누가 이렇게 사람한테 막말을 해대나 봤더니 다름 아닌 제 사위더라고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처럼 다리를 떨고 있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이 있는데 사위는 보란듯이 신입사원을 쥐잡듯이 혼냈습니다. 회사 로비가 울릴 정도로 욕을 해대는데 정말 듣기 거북하더군요. 그래도 점심시간인데 혼내더라도 밥은 먹이고 혼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위는 점점 흥분하는 것 같았고 말리는 사람 하나 없길래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자마자 사위는 날카롭게 저를 쳐다보며 쏘아붙이더라고요. 아이씨, 아는 척하지 마세요. 뒤질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택배가 왔다고요. 뭔 택배요? 그건 저도 모르죠. 보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시라고요.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택배 관련은 우리 부서 여직원한테 전달하라고. 인수인계도 안 받았어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말 시키지 마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아는 척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주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열받는데 아주 가지가지하네. 나보다 한참 어린 사위에게 막말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대고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개무시를 당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날 본 사위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번 이성의 끈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살벌하게 변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성격은 더럽고 다혈질이지만 그래도 일 하나는 잘했기 때문에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일 잘하면 뭘 하나요? 일단 사람이 돼야지. 그놈이 그런 놈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결혼을 반대했을 겁니다. 장인 어른한테까지 욕하는 사위를 제가 어떻게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화가 나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예의라는 게... 됐고요. 말 걸지 말라고요. 내 말 못 알아들어요? 바로 그때 혼나고 있던 신입사원이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저를 아십니까? 땡땡 식당 아저씨잖아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옆집 살던 202호 아들이요. 아이고, 그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어? 아저씨를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잘 지내셨어요? 얼굴을 딱 보니 알겠더라고요. 7살 때 얼굴이 그대로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딸을 키우며 식당을 운영했을 시절 옆집에 저희와 비슷한 나이의 부부가 이사를 왔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부가 워낙 바쁜 탓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처해 하길래 제가 나서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죠. 어차피 딸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수저랑 밥그릇만 하나씩 더 놓으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애는 저희 식당 밥을 참 좋아했어요. 제 딸과도 금방 친해져서 잘 지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저희는 좀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사위가 신입사원에게 또 욕을 퍼붓더라고요. 야, 여기가 친목제라는 데야? 확 뒤질라고. 죄송합니다. 눈치도 없고 일도 못하고 이런 인간 말종 새끼를 인사팀에서는 왜 뽑았나 몰라. 됐고, 식사 자리 가서 세팅 좀 해놔. 네, 알겠습니다. 사위는 그 후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공과사를 철저하게 지키는 놈이라 그런지 몰라도 회사 밖에서는 또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사위는 늘 입버릇처럼 자기가 차기 사장이 될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회장님께 제대로 이쁨받고 있다면서 회사의 중심인 재경팀 책임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차기 사장으로 밀어주는 걸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로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사위가 잘 되면 저로서는 좋은 일이 분명한데 사위의 태도가 꼴보기 싫었어요. 정말 사장이라도 되면 얼마나 또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왕처럼 대접받길 바라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사위의 추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을 관둘까도 생각했어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을 한 202호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시간 되세요? 저랑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일 안 바빠? 지금 막 퇴근했어요.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던 것 같아서요. 그래, 뭐 나야 좋지. 일하는 거 정말 힘들지? 아까 일부러 말 걸어주신 거죠? 저 그만 혼나게 하려고. 너무 쥐잡듯이 사람을 괴롭히니까. 괜찮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편해요. 혼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유, 그 조그마한 애가 이렇게 커서 씩씩하게 회사 생활도 하고 아주 감개무량하구나. 아저씨가 거의 저를 키우다시피 하셨잖아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이렇게 크지도 못했을걸요? 제 키가 이렇게까지 큰 데는 아저씨 공이 제일 큰 거 아세요? 아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나야 뭐 하던 일이 식당 일이니 밥 챙겨 먹이는 게 가장 쉬웠지. 근데 식당 일은 그만두신 거예요? 갑자기 경비 일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일찌감치 접었지. 우리 딸 시집도 보내고 할 일 다 끝냈다 싶어서 잠시 쉬다가 다시 일하고 싶어져서 다니고 있는 거야. 누나 결혼했어요? 응, 그렇게 됐어. 너는 아직 장가 안 갔어? 아직 신입인데요, 뭘.
그나저나 여기 입사하실 때 회장님 못 보셨어요? 용역업체에서 고용된 경비원이 회장님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 매일 운전기사가 모시러 오고 모시고 가니까 마주칠 일도 없지. 만나면 엄청 반가워하실 텐데. 회장님이 날?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이거든요. 뭐? 회장님이? 진짜로? 그 양반이 이 회사 주인이었단 말이야? 근데 다른 분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들 모르거든요. 아니 근데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 그럴싸한 직급으로 시작하면 됐잖아. 저희 아버지 성격 아시잖아요. 입사하더라도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배우라고 하셔서 이렇게 신입으로 입사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그게 마음이 편하고요. 당연하게 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편하게 살 생각 없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경력 쌓기로 했어요. 그때 사업한다고 바쁘게 살더니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세요. 엄청 반가워하실걸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아저씨 얘기하면서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아저씨한테 신세 많이 줬네요. 남의 자식 밥 먹이고 키우는 게 어디 쉬운가요? 그나저나 누나는 어떤 남자랑 결혼했어요? 혹시 아이도 있어요? 그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무슨 회사 다니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게 좀 곤란하네. 곤란하다뇨? 지금 이 회사 다니고 있거든. 정말요? 그럼 저도 아는 사람일 수 있겠네요? 누군데요? 사위가 나랑 같은 회사에 있는 걸 워낙 부담스러워해서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같이 다니면 좋은 거지. 무슨 부서예요? 설마 저랑 같은 부서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제 사위의 이름을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놀라며 굳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저씨 사위라는 말이에요? 그 난폭한 성격에 어떻게 결혼까지 했나 궁금했는데. 아무튼 그 비밀로 해줘. 우리 서로 사생활은 각자만 알고 있자고. 근데 그분이 분명 아저씨한테도 욕하고 짜증냈잖아요.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괘씸하긴 하지. 하지만 어쩌겠어. 거기서 얼굴 붉히며 달려들 수는 없으니까. 누나도 알아요? 사위가 회사에서 아저씨 무시하는 거? 당연히 말 안 했지. 누나가 왜 그런 놈이랑 결혼했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남자 보는 눈 없네요. 제가 혼내줄까요?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까요? 됐어. 미워도 가족인데 어쩌겠어. 내 딸 책임져주는 놈인데 내가 참아야지. 농담이에요. 저도 누군가를 혼낼 처지가 아니네요. 신입사원 생활이 이렇게 고달픈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가끔 저녁 식사 같이 해요. 그리고 얼마 후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지만 목소리를 들으니 딱 알겠더라고요. 저를 엄청나게 반기시며 눈시울까지 붉히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회사에 있는 줄 알았더라면 진작 찾아왔을 텐데 말입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여기까지 행차를 다 하시고. 회장님이라뇨. 김씨라고 부르던 대로 불러주십시오. 안 그래도 아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경비로 일하신 지 5개월 돼 가신다고. 제가 너무 정신없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바쁘신데 경비 일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말 편하게 하시라니까요. 우리 젊은 시절에 주말마다 모여서 술도 한 잔씩 하고 계곡으로 놀러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때가 참 그리웠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은인이 제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멀리서 찾아 헤맸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네 찾아갔더니 이미 식당이 폐업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맛집이었는데 문을 닫게 됐다니 참 아쉽습니다. 여태껏 어딜 가도 그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나저나 대단하십니다.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키우셨습니까? 이곳 회장님이 제가 아는 분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스러울 따름이네요.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 방 와서 시원한 냉커피 한잔 하시죠.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근무 시간이라서요. 뭐 어차피 점심시간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점심시간이 가장 바쁩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대쪽 같은 성격은 아주 여전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저와 회장님은 20년도 넘는 세월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친근한 옆집 김 씨였는데 어느새 회장님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변한 모습이 어색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몇 시간 내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다시 친근한 김 씨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화장실에서 차를 한 잔씩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걸 또 어떻게 봤는지 사위가 어느 날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버님이 왜 회장님이 계신 방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그냥 차 좀 마셨어. 왜? 그러니까 아버님이 왜 거기서 차를 마시냐고요. 서로 만날 일도 없을 텐데. 나는 뭐 회장님이랑 차 한 잔 마시면 안 되나? 회장님이 시간이 남아 돌아요? 일기 경비 직원이랑 왜 차를 마셔요? 혹시 사고 쳤어요? 해고 통보 받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됐어. 그냥 차 한 잔 마신 거 가지고 유나는 그냥 회장님이랑 과거에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서 차 한 잔 한 것뿐이야. 됐어? 인연이요? 어떤 인연이요? 예전에 젊었을 때 옆집 살았어. 정말요? 친했어요? 그땐 꽤 친했지. 그럼 진작 말씀을 해주시지. 나도 회장님이 그 사람인 걸 얼마 전에 알았어. 회장님한테 제가 사위라는 거 말씀드리셨어요? 잘 봐달라고 하시지. 언제는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숨기라며. 그래서 철저하게 숨겼지. 그럴 땐 숨기면 안 되죠. 사위 잘 봐달라고 아버님이 부탁하셔야죠. 부탁은 무슨. 너 회사에서 나 아는 척도 하지 말라며. 그렇게 신신당부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는 척 해달래? 뭐 그거 가지고 삐지셨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공과사는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서로 불편한 건 딱 질색이라 거리를 좀 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화나셨어요? 그래도 좀 봐주세요. 와이프 먹여 살린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위한테 서운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자네 신입사원 좀 그만 괴롭힐 순 없어? 보는 내가 다 안타까워서 그래. 걔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뭐 일을 너무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신임이 그럼 일을 못하지 잘하면 그게 신입이야? 걔는 기본부터가 글러먹었어요. 우리 팀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기어오르지 않는다니까요. 처음부터 오냐오냐 해주면 애 버릇 나빠져요. 그러다 자네 큰 코 다쳐. 그 친구가 먼저 승진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버님,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걔는 영원히 내 아랫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넘을 수 없는 사다리가 있듯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걔가 저보다 먼저 승진하잖아요?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뿐이겠어요? 제 성을 갈 수도 있어요. 회장님이 바보입니까? 그럼 멍청한 놈을 승진시키게? 저는 그 자식이 1년 안에 반드시 퇴사한다고 봅니다.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신입사원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내버려뒀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한창 딸이 저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던 터라 사위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러더군요. 사위가 갈수록 이상하다고. 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허구한 날 잔소리에 욕을 달고 살고 툭하면 외박에 거짓말에 심지어 돈까지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무슨 인터넷 도박 같은 걸 하다가 들킨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한바탕 싸우고 새벽에 딸이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날 딸이 울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잠해졌고 잊을만 하면 딸이 또 울면서 집에 찾아왔죠. 나중엔 제가 지쳐서 먼저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아이, 그럴 거면 차라리 갈라서라. 아이, 그런 놈이랑 더 살아봐야 뭐가 남겠어. 네 인생 스스로 살아. 그게 마음 편하고 좋겠어. 마음은 자꾸 이혼이 하고 싶은데 실천이 잘 안 돼. 정신 차리겠다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하게 돼. 아이, 그놈 회사에서도 평판 안 좋아. 밖에서 그따위로 설치는 놈이 가정에 잘하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야. 나는 우리 딸이 그런 놈한테 시달리는 거 더는 못 보겠으니까 당장 이혼해. 제가 오죽하면 딸에게 이혼을 권유했겠습니까? 허구한 날 딸을 속상하게 하는 놈을 제가 어떻게 사위로 여기고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둘 사이에 아이가 없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딸을 지키는 길이겠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사위의 거짓말에 지친 딸은 결국 이혼을 준비하게 됐고, 그때 회사 내에서 아주 큰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승진 대상자를 발표하게 됐는데 그 이름에 사위 대신 회장님의 아들의 이름이 떡하니 써져 있는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장님의 아들이었고 일부러 일을 차근차근 배우기 위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다는 사실을 전 직원이 알게 됐죠. 소문에 의하면 원래 내정된 승진 대상자는 다름 아닌 사위였지만 그 팀에서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횡령을 좀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회장님이 알게 되면서 승진길이 뚝 막히게 된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징계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회장님의 아들이 승진 자리에 오르게 됐고 그 일은 회사 전체에 화제가 돼 제 귀에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사위는 괜히 화풀이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당장 저한테 달려와 소리부터 질렀어요. 설마 알고 있었어요? 그 자식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었냐고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회장님이랑 단둘이 차도 마신 사이라면서요. 그럼 그 자식이 아들인 거 진작 알고 있었겠네요. 근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요? 왜 숨기고 있었냐고요? 왜냐면 나는 공과사가 확실한 사람이니까. 자네도 공과사가 뚜렷한 걸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횡령했다며? 자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승진이 안 된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화풀이야? 횡령이 아니고 잠시 빌린 거라고요.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게 모함이라고요. 아니, 원래 승진 대상자가 저였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회장님께 직접 가서 따실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위를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가족이잖아요. 왜 망하길 바라는 사람처럼 가만히 계시냐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네 집에서도 내 딸한테 이런 식으로 화내고 못살게 굴었어? 내가 들은 게 있어도 여태껏 참은 건 다 내 딸의 인생을 위해서야. 하지만 우리 딸도 이제 자네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으니 나도 이제 더 이상 자네를 가족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당장 내 딸이랑 이혼해. 나도 이제 자네랑 엮이기 싫으니까 하루빨리 갈라서. 방금 그 말 내뱉은 거 후회하실 겁니다. 이혼이요? 내가 그거 겁낼 줄 알아요? 안 그래도 지긋지긋한 집안이랑 엮여서 짜증났는데 잘 됐네요. 이혼합니다. 한다고요? 그날 사위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회사에서 난동을 피우더니 결국 조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딸에게 들어보니 그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디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겠죠. 눈에 훤합니다. 결국 사위는 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갈라서자마자 딸은 저희 집에 들어와서 다시 저희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사위의 횡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책임을 지고 회사에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남봉꾼 하나가 사라지자 회사가 아주 조용해졌더라고요. 사위는 아직 미련이 남았는지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 외쳤습니다. 내 인생 망했습니다. 이혼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회생 불가입니다. 희망이 없다고요. 술만 마시면 저희 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길래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니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사위가 떠난 회사에서 몇 년 더 일을 하다가 아내와 조용히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관두게 됐습니다. 회장님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저한테 번듯한 자리 하나 마련해준다고 하시는 거 극구 거절했네요. 회사 일은 체질도 아닐 뿐더러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렇게 쉽게 자리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비록 딸이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된 건 마음이 쓰리지만 그래도 사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이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회장님 가족과 저희 가족이 가끔씩 만나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회장님의 아들인 민성이가 저희 집에 자주 들리면서 제 딸과 눈이 맞았나 봅니다. 어느 날 민성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아버님,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갑자기 웬 아버님? 평소엔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이젠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어렸을 적부터 누나 좋아했습니다. 다시 만난 것 또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구애했어요. 얼마 전부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조심스레 만나보려고 생각 중인데 아버님께 미리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뭐? 둘이 뭐라고? 좋아한다고? 서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누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저 진지합니다. 누나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둘이 마음을 확인했고 서로 좋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걱정이 됐던 건 아무래도 제 딸이 한번 갔다 온 입장이라 그쪽 부모님의 마음이 난처해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이 이혼한 제 딸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둘이 만나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이상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며 둘에게 당부했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그쪽은 제 딸을 몹시 반겨주시더라고요. 심지어 회장님은 너무 잘 됐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닿았을까요?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어쩌면 처음부터 저희가 사돈관계를 맺을 운명이었나 봅니다. 제 딸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럴 리가요. 부전여전이라고 좋은 성품이 딸한테 그대로 보이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제 아들은 부족한 게 더 많습니다. 저거 혼자 내버려두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회장님 부부는 제 딸의 결점까지 전부 감싸 안아주시더라고요. 예전 사위는 제 딸의 결점을 찾아내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딸의 새로운 남자친구는 제 딸조차 모르는 부분까지 찾아내 칭찬을 해줬습니다. 새로운 연애를 하면서 딸이 점점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딸이 아픔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느꼈을 때쯤 딸이 조심스레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둘이 붙어 살고 싶다고 하는데 허락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돈돼서 재미나고 멋지게 늙어갑시다. 인생 뭐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재혼이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되고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었지만 딸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정말로 잘 살 자신 있다고, 이제야 제대로 된 짝을 만난 것 같다고 믿어달라는 말에 딸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좋은 짝을 만나 재혼하게 됐고 지금은 벌써 손주를 둘이나 안겨줬습니다. 저희 식당에 와서 밥을 먹던 꼬마가 제 사위가 되다니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도 놀랍고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신기합니다. 사돈 말대로 정말 저희가 애초부터 사돈이 될 운명이었을까요? 저희 부부와 사돈 내외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여행도 가고 식사를 하곤 합니다. 아들 부부 없이 저희 넷이서만 만납니다. 남들은 저희 보고 참 신기한 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넷이서 캠핑을 가게 됐는데 이참에 캠핑카 좋은 거 하나 사다가 해외를 캠핑카 끌고 가보기로 했어요. 더 늙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여유롭고 느긋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 들기도 하고 요즘 참 행복하네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손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게 행복이지. 인생 뭐 별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고 손주가 건강하면 그만 아닙니까? 딸이 얼마 전에 둘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이혼이고 두 번째로 잘한 게 재혼이라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만약 제 딸이 그때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더라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겠죠. 인간이 덜 된 사위를 가족이랍시고 억지로 받아줬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품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놈은 애초부터 글러먹은 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놈에게 욕을 한 바가지 들었을 땐 정말 너무 수치스럽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본색을 드러내줘서 오히려 고맙기도 합니다. 착한 척 위선 떨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도 딸과 같은 생각입니다. 딸을 이혼시킨 게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제 딸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위에게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사위 같은 사람 없다고 자랑하곤 합니다. 제 안사람은 장난으로 사위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자기도 행복했을 거라고 농담삼아 말하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위는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의 노후는 자기가 책임질 테니 평생 건강하게 즐기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주 든든한 사위를 만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어쨌든 제 딸을 받아준 사돈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사연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